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값을 출력하는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프린트 함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할 때 아주 유용한 함수인데, 그래서 사용법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프린트 함수는 콤마로 각 항목을 구분하여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앞에 차시 강의에서도 프린트 함수들의 각 항목을 콤마로 구분해서 출력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제 에디터에서요,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 기능들을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변수예요. a 0이라는 이름을 주고요. a라는 변수에 0이라는 문자열 값을 주고요. b라는 변수에 서울이라는 값을 b라는 변수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함수를 쓰는데요. 프린트 하는데 어떤 식으로 프린트 하냐면요. 안녕, 이름은 0이고요. 0이니까 a가 저장되어 있겠죠? a이고, 그리고 p, 서울에서 살아,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 한번 이거 그래도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안녕, 이름은 0이 서울에서 살아, 이렇게 출력되기를 바랬는데 A, B라는 알파벳이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콤마 안에 있는 값은요, 변수랑 일치하는 알파벳이 있더라도요, 콤마 안에 있는 값은 콤마 안에 있는 문자열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사용하고 싶으시면은요, 이렇게 이 이름은 이라고 우선 문자열을 종료해 주시고요, 마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변수명 써 주시고, 어디에서 살아도 문자열이죠, 이렇게 마감을 해 주셔야지 안녕, 이름은 A 변수에 있는 값 출력하고, 그 다음에 B 변수에 있는 값 출력하고, 그리고 에서 살아, 이렇게 붙여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 이름은 0이 서울에서 살아. 자, 어떠세요? 우리가 원하던 형태로 A, B라고 아까 출력된 것보다 0이 서울, 이렇게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출력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콤마로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어떠세요? 0이와 서울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띄어쓰기를 저희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서울과 에서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이름은 하고 0이도 떨어져 있습니다. 에디터에서 보시면은요, 안녕, 이름은 하고 여기 스페이스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 콤마가 들어간 곳은요, 자동으로 띄어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띄어쓰기가, 콤마가 된 곳은 띄어쓰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일부러 에러를 한번 내볼까 싶습니다. 안녕, 이름은 0이고 이고를 여기다 넣어볼까 싶어요. 0이고 붙여쓰고 컴마가 띄어쓰기니까 이렇게 붙였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요,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신텍스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수와 문자열을 바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항상 이렇게 콤마, 변수와 문자열을 바로 붙였을 수 없고요. 변수와 변수 사이에도 항상 콤마를 주셔야 됩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시면 이고 0이고 서울에서 살아, 이렇게. 그래서 컴마는 어떤 식으로, 프린트 함수에서 컴마가 어떤 식으로 쓰는지 별로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은 0이
이고 서울에서 살아. 여기 문장이 원하는 형태의 내용은 다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 영희와 이고가 붙였었으면 좋겠고요. 서울과 에서도 좀 붙였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더 예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희와 이고를 붙여 쓰고 서울과 에서를 붙여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콤마를 사용해서는 이걸 붙였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콤마는 항상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식 문자라는 거를 프린트해서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포맷 뭐 이런 식으로 포맷 코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우리 에디터에서 서식 문자 쓰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면 서식 문자열 포맷 코드라는 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우리의 교재 146페이지에도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s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예제를 통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s는 문자열이다. 또 %f는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출력한다. 또 %d는 정수를 출력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요,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했던 대로요. A는 0이라고 A 변수에다가 할당하고요. 값을 B는 서울이라고 할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저희 프린트 안녕 이름은 0이고 서울에서 이고도 넣어볼까요? 이고. 예, 이고도 넣어보겠습니다. 이고.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이고 서울에서 살아. 이렇게 한번 출력하면 결과를 여러분은 이미 보셨어요. 그러면 이 밑에다가 이제 이걸 서식 문자로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 프린터 쓰는 건 똑같고요. 이 위에 안녕 이름은 똑같이 출력되겠죠. 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띈 다음에 0이라는 글씨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때 서식 문자를 쓰게 됩니다. 특정한 변수값을 대체합니다 라는 의미로 %라는 기호를 쓰고요. 그 특정한 어떤 변수의 값이 문자여일 때는 s를 씁니다. 0이라는 글자가 여기 찍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자리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고를 붙여 쓰기로 했었잖아요. 이고 이렇게 줘볼까요? 콤마도 주고요. 서울에서 서울이라는 변수 b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수값을 가져오겠다. 쓰시고 서울도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s 이렇게 쓰시고 에서 살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만 하면 %s에서 살아라고 하는 게 어떤 변수에서 가져오는 건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변수 각각의 %에 해당하는 그 값이 어떤 변수인지 지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값을 지정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다시 %를 바로 붙였습니다. 문자열 뒤에 띄지 않고 바로 붙여 쓰고요. 가로를 이렇게 해주세요. 가로.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나온 이 % 기호에 해당하는 변수 A, 그 다음에 컴마를 하시고 두 번째 나온 이 서식에 해당하는 변수값 B 이렇게 해주시면 A 이렇게 대응이 돼서 순서에 따라서 대응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프린터 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가요? 첫 번째는 우리 콤마로 구분했던 것이고요. 요거는 지금 서식 문자를 써서 %s라는 서식 문자를 써서 출력한 것인데요. 안녕 이름은 0이 이고가 붙었죠. 그리고 서울에서도 붙어 있습니다. 예, 서식 문자는 이런 형태로 쓰는 게 서식 문자, %를 사용해서 우리 원하는 형태의 출력 모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서식 문자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문자열을 서식 문자로 표현하는 거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프린트할 때 보면 문자열만 프린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 숫자도 프린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지정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문자열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한번 배우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A에 이제 숫자를 줘야겠죠. 우리 숫자를 서식 지정하는 거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70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B에 70 나누기 2.54 이렇게 주겠습니다. 저희 교재 147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센티미터를 인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70cm를 2.54로 나누면 인치의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프린트 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하는데요. A 70cm는 이렇게 A니 센티미터는 하시고 B 인치입니다. 계산된 결과값이 여기 출력이 되겠죠? 인치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요. 이렇게 70cm는 27.5 뭐 정도 인치인가 봐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면 계산된 결과가 그냥 그대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 15자리까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실수를 쓰더라도 저렇게 긴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긴 실수를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반올림해서 소수점 몇 채짜리까지 반올림해서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콤마로만 구분하면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식 문자를 쓰셔야 되는 것이죠. 에디터에서 보시면 위에 서식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콤마로 구분된 프린트는 그냥 놔두시고요. 이제 우리 콤마로 구분하지 않고요. 서식 문자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A라고 했으니까 이제 문자열을 열고 퍼센트 기호를 쓰시고요. 퍼센트 기호 쓰시고 70cm란 정수를 출력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D라고 정수를 출력하는 약속된 언어는 D입니다. 아까 문자열을 배울 때는 S를 쓰셨잖아요. 정수를 출력할 때는 정수는 D라고 출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D라고 출력하시고 센티미터는 이렇게 바로 붙이셔도 돼요. 붙이셔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퍼센트 바로 다음에 나온 알파벳 하나 요거는 서식 문자구나 라고 인식하고요. 그 뒤는 그냥 일반 문자열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쓰시면 되겠습니다. 70cm는 B인치입니다 라고 쓰셔야 돼요. 그럼 퍼센트 이제 B의 값을 가져올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실수를 출력할 때는요. F라는 걸 사용합니다. F라는 서식 문자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인치입니다.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아직 조금 요건 한번 이제 테스트 해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찍히는지 보여드리려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퍼센트 붙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가로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앞에 퍼센트 D는 A 변수 값을 가져올 거고요. 뒤에 퍼센트 %F는 B를 찍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찍혀요. 이렇게 붙어 있죠. 70과 위에는 콤마로 구분한 것이고요. 아래는 서식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서 서식 지정하기 때문에 센티미터랑 70이랑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실수는 어떻게 출력이 되셨는지 보이세요? 좀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인치입니다도 이렇게 붙어 쓰게 되죠. 그런데 요렇게 지금 6자리가 출력이 됐는데요.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소수점 2자리까지만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것도 서식에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밑에다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퍼센트 D 똑같이 쓰시고요. 70cm는 뭐 이제 아까 좀 예쁘게 출력이 됐으니까요. 퍼센트 하시고요. 0.2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A와 B 변수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첫 번째는 콤마로 구분한 거, 두 번째는 그냥 앞에 어떤 점 2라는 어떤 인수값을 주지 않고 출력한 형태고요. 요거는 점 2라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출력해라 라고 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보기가 좋으시죠? 그러면 실수를 출력할 때, 또 정수를 출력할 때 조금 그렇게 점 2처럼 우리가 서식 포맷 어떤 식으로 찍힐까, 어떤 모양으로 찍힐까를 지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선 실수형 형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카피해서 제가 이렇게 프린트 했고요. 여기다가 7이라고 적겠습니다. 앞에다가 숫자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이렇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찍는데 총 7자리를 찍는 거예요. 그럼 총 7자리라는 건 뭐냐면 소수점을 포함해서 7자리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2자리, 소수점까지 하면 앞에 정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4자리가 찍히게 되거든요. 한번 요거 실행해 보시면은요. 위에 거를 계속 남겨두는 이유는 비교해 보시라고 이제 남겨두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콤마로 구분 그냥 찍은 거고요. 이거는 F만 준 거고요. 여기는 .2F 주신 거고 요거는 7.2F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앞에 자리가 4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서식을 지정하면 자릿수를 지정해 주실 수가 있으신 거죠. 숫자형과 문자열 모두 다 어떤 식으로 서식 지정해서 예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지 배웠는데요. 아까 정수와 실수를 섞어 쓰셨던 것처럼 문자열도 정수, 실수 이런 숫자 포맷과 같이 이제 함께 섞어서 출력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페이지 148페이지 보시면 원의 둘레를 구하는, 그러니까 반지름이 있을 때 원의 둘레를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예제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파이썬에서 보면 터틀을 임포트했던 거 기억나세요? 2장에서 터틀이라는 모듈을 임포트한 것처럼 파이썬에서는 매스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 매스라는 모듈에는 이 파이 값, 우리 보통 3.14라고 표현하는 파이 값이 이미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 값을 가지고 원의 둘레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파이 값이 뭔지 아셔야겠죠. 파이 값이 어떤 형태로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파이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스라는 모듈을 임포트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쉘에서도 이렇게 임포트 할 수 있거든요. 쉘에서 지금 간단하게 알아보려고요. 쉘을 사용하겠습니다. 임포트 매스 하시고요. 그럼 매스.py라고 적어 보시면은요. 이렇게 3.14 파이의 값이 원주율에 해당하는 파이의 값이 출력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긴, 이 소수점 자리가 긴 값입니다. 이제 에디터에서요. 이 파이 값을 가지고 한번 원의 둘레를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파이 값을 쓰기 위해서는 매스를 임포트해야 하겠죠. 그래서 임포트 매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지름이 몇 센티미터인지는요.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입력받는 거,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받는 함수를 배우셨잖아요. 뭐였었죠? 인풋이었습니다. 그래서 r이라는 변수 이름에요. 인풋합니다. 인풋이라는 함수를 해서 받아오겠습니다. 반지름을 받아올게요. 그러면 교재에 있는 예제에는 긴 말을 썼는데 이제 여기서는 긴 말을 쓰려면 너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쓰겠습니다. 반지름 센티미터, 이렇게 센티미터로 적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행하면 반지름 센티미터 이렇게 해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겠죠. 그래서 그 커서가 깜빡인 값을 아래 집어넣어 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인풋은 문자열을 돌려주는 함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인풋해서 이제 실행시켜서 반지름 값을 10이라고 입력하면 아래는 문자로 따옴표로 감싼 10이라는 문자열이 아래 저장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반지름을 가지고 원의 둘레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받은 값을 숫자, 정수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전환하는 거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int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받아온 값을 변환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단위에 해당하는 값 센티미터 이렇게 적습니다. 문자열을 적어주는 거예요. 원의 둘레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A로 해서요. 원의 둘레값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3.14 원주율. 여기서 3.14가 뭐였죠? 매스점 파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의 둘레가 계산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요 원둘레 계산한 거 그리고 받은 반지름 몇 센치인지 이런 거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프린트 합니다. 프린트해서요. 반지름 하고 반지름 R 입력받은 값 R이고 단위는 M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10을 입력받았으면 10cm 이렇게 찍히겠죠. 인 원의 둘레 이렇게 둘레는 뭡니까? A죠. A 센티미터 이렇게 단위도 같이 써줘야겠죠. A 센티미터 이렇게. 그럼 지금 다 콤마로 구분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앞에 공부한 거를 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게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겠구나 이미 짐작이 되실 거예요. 자, 출력해 볼까요? 지금 반지름을 입력받으려고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계산하기 쉽게 10이라고 반지름 값을 입력하고 엔터 치겠습니다. 반지름이 10cm인 보시면 아니겠지만 콤마로 연결하기 때문에 10과 c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다음에 제가 스페이스를 주지 않았지만 콤마기 때문에 떨어져 있고요. 인 원의 둘레는 해서 이꼴하고 긴 소수점이 긴 이런 숫자가 나왔죠. 그리고 센티미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좀 예쁘게 출력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서식 문자를 사용해서 이걸 예쁘게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다가요.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했어요. 반지름 한 칸 띄고 %d R이 뭐였죠? 반지름이었고 정수로 변환된 int를 사용해서 정수로 변환됐습니다. 그래서 D라는 서식 문자를 썼고요. 이 서식 문자에 앞에 4라고 숫자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정수를 표현하되 네 자리로 표현해라. 예를 들어 R이 10이면 스페이스 앞에 2개 두고 뒤에 10 이렇게 찍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릿수를 맞출 때 어떨 때는 세 자릿수가 들어오고 어쩔 때는 두 자릿수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일렬로 줄을 좀 맞춰주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자릿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라고 뒤에 바로 붙어야겠죠. 그러니까 %s 센티미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 원의 둘레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렇게요. 원의 둘레 이렇게 적고요. 여기다가 계산한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까 소수점 이하 긴 자릿수였잖아요. 그래서 %f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f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릿수 소수점 몇째 짜리 할까요? 소수점 한 3번째 자리까지 할까요? 그리고 총 자릿수를 지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총 자릿수 1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고 소수점을 포함하니까 이 정수형, 그러니까 실수의 소수점 이하 말고요. 정수에 해당한 앞자리, 소수점 앞쪽은 6자리가 출력이 되겠죠. 센티미터 뒤에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s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 기호 적어주시고요. 가로해 주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로해 주시고요. 첫 번째 %4d에 해당하는 값이 변수의 이름은 반지름 R이었습니다. 그래서 R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s에 해당하는 거는 센티미터였죠. 센티미터. 그래서 M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3f. 요거는 A에 해당하는 값이었죠. A.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s, 요거는 m, 센티미터를 이제 출력해 주는 서식이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서식 지정이 다 된 겁니다. 퍼센트가 붙어 있는 애들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변수 하나, 둘, 셋, 네 개 모두 다 주었죠.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아까보다 좀 더 예쁜 출력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죠. 반지름 10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보시면 반지름 지금 앞에 띄어쓰기 제가 아까 서식 문자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자리로 표현되어 있죠. 앞에 스페이스 2개, 이 위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앞에 두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자리에서 10 해주시고 2인 원에 둘래 여기 보시면 이게 세 자리, 소수점 이하 세 자리였고요. 아까 10.3F였기 때문에 소수점과 0.3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세 자리 빼면 총 10에서 4자리가 빠지는 거잖아요. 총 앞에 6자리가 찍혀야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위에 거랑 비교하면 하나, 둘, 셋, 4개가 비어 있고 2개 찍혔으니까 총 요 자릿수가 6개 차지한 거 아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서식 문자는 이렇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예쁘게 출력되도록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서식 문자 포맷입니다. 이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s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자열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와 s 사이에 숫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상하신 것처럼 얘도 자릿수를 맞춰서 출력이 됩니다. 대신에 숫자는 앞자리에 스페이스를 넣었다면요. 이 문자는요. 뒷자리에 스페이스를 넣습니다. 왼쪽 맞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요. 이렇게. 여기 나면 빈칸으로 출력 이렇게 되어 있죠. 왼쪽 맞춤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익숙하실 거예요. %5.3F 총 5자리 수의 소수점 3자리까지 출력하는 실수입니다. 자리가 남으면 빈칸 출력인데 얘는 오른쪽 맞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10D도 10자리로 출력이 되고 자리가 남으면 빈칸. 요거는 설명 안 드렸죠. 010D. 요거는요. 자리가 남는 곳을 0으로 출력하라는 표시예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아까 우리 원해둘래 구하는 프로그램에서 %4 뒤에 04D 이렇게 적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출력했는지 아마 여러분 쉽게 딱 이렇게 출력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프린트 함수를 쓸 때 콤마를 쓰고 또 어떻게 서식 문자를 쓰는지를 배웠거든요. 프로그램을 잘 예제를 연습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